안녕하십니까, 하자TV 신원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세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재산 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월 변제금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월 변제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월 변제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월 소득이 얼마인지, 추가 생계비는 얼마인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월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월 소득은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첫 번째. 자, 월 소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급여소득자의 종류는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요. 연금 수령자도 가능합니다. 자, 연금은 압류금지 재산이라 개인회생 변제 재원으로 쓰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연금은 본인이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정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정년 임박자도 가능하고요. 최근 취업자도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취업한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최근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객관적 소명자료가 필요하고요. 매년 소득의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업체라면 법원 인정을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영업용 택시기사분들은 산학금을 제외한 소득을 월 200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매일 산학금 이상의 소득은 솔직히 추적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매일 산학금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고 가정하거든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청징수 영수증으로 계산하는 방법,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원청징수 영수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의 합계에서 보험료, 세금의 합계를 뺀 금액을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하고요. 급여 명세서나 급여 통장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받은 보수의 총계에서 세금, 4대 보험료, 노조예배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 금액에서 지출한 비용, 임차료, 인건비, 매입 금액, 기타 비용 같은 지출한 비용을 뺀 금액을 개월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매출 금액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소득금액 증명,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별 집계표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손익계산서, 배차대조표, 영업정보를 통해 계산하고요. 자, 여기에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영업소득자분들이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비용 산출인데요. 일반 영업소득자분들은 인건비, 재료비, 통신비 등 이런 것들이 영업비용이겠죠. 하지만 차입금은 불가합니다. 보험 또는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은 총소득의 25에서 30% 이내로 영업비용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최저생계비는 기본생계비에 추가생계비를 더한 금액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생계비는 대한민국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생계비로 산정을 하는데요.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본생계비는 중위소득 60%로 거의 정해져 있어서 이 추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자, 추가생계비는 2024년 1월 1일부로 조금 인상이 됐어요. 자, 주거비는 약 9만원,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 사교육비로 1인당 18만원 정도 추가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56,000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14만 4천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양가족인데요. 자, 부양가족은 다 아시다시피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입니다. 직계비속, 형제, 자매 중 내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상당 기간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되고 19세 미만 65세 이상자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소득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소득이 없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세 가지, 월 소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에 대해 확인하셨다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 요 자영업자는 상호를 쓰시고 급여소득자는 직장명 쓰시면 되겠죠. 자, 업종 쓰시고요.
직위는 없다면 없다고 그냥 공란을 비워놓으면 됩니다. 종사 경력과 근무 기간을 작성하시고요. 자, 여기서 급여 또는 영업소득 이걸 작성하시고, 기간을 최근 취업하신 분들이나 최근에 개업하신 분들은 총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23년 6월에 개업을 했다면 23년 6월에서 12월 총 2,500만 원 정도를 총 벌었고,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4,40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367만 원 정도 월 평균 수입이 된다라고 쓰시는 거고요. 압류 가압류 여부는 급여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었는지 그 유무를 쓰는 겁니다.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 목록은 뭘 쓰시는 거냐면, 만약에 최저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인 얼마를 지출가 예상된다고 해서 체크하시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최저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결국은 이 부양가족이 나오면 몇 가구지 나오겠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얼마에 총 몇 프로가 초과된다라고 여기 작성하시고, 이 초과 사유를 그 다음 페이지에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부양가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든지 집에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음에 그 주민등록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부모님이 가 계시다면 그 부양가족 인정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2024년 1월 1일부로 대학생들은 그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양가족 인원수가 나오면 1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 5인 가구인지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쓰시고, 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몇 프로가 초과되는지 그 초과되는 금액을 쓰시고, 초과되는 사유가 왜 초과되는지 사유를 여기 쓰시는 거예요.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출액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 생계비는 이만큼 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주거비는 왜 더 초과가 된다. 의료비는 어떻게 돼서 초과가 된다. 교육비가 36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미성년 자녀 2인의 사교육비로 1인당 18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 아래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생계비 추가 지출 사유에 대한 추가 보충 기재 사항을 너무 무미건조하게 대충해서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간절하게 쓰셔야 돼요.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면 간절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까지 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을 해봤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죠. 신청하시는 분들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작성하시면서 좀 애매한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도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개인회생하자! 신홍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